그러면 어차피 법인으로 세금 내고 소득세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혹은 두 번이나 세금 내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이득이 맞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세법적 궁금함에 대해서 약간 모음집으로 선물 세트처럼 좀 간단하게 자주 질문 주시는 내용들을 구비해 왔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이 요거죠. 법인 사업자로 뭐 한다,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왜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요걸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간단하게 세법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 장점이랑 법인 사업자 장점 그리고 단점은 서로 약간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 장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장점을 한번 보시면 서로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개인 사업자 장점은 명확합니다. 그 자금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편하게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자는 그 해에 남은 이익이 모두 소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통장에서 출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과세된 소득을 가져가시는 거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변경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간단해요. 사업자 등록증상에 어떤 것들을 좀 수정을 하신다던가 주소지, 대표자, 뭐 어쨌든 어떤 모든 것들을 변경하시더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법인 사업자의 단점이 됩니다. 반면에 그럼 법인 사업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명확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비 세율 구간이 낮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6%에서 45% 구간까지 세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국세만 45%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하면 49.5%, 여기에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4대 보험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50%를 넘는 금액을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9%에서 24%로 써 있긴 한데 지금 26년분부터는 10%에서 25%로 다시 상향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개인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주주 구성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주주로 이제 자녀분들을 미리 넣어두시면요. 그 이후부터 법인의 부나 법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은 주주인 자녀분께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미리 좀 어릴 때 증여를 해두시면 자녀들에게 높은 증여세 없이 자산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세금 외적인 부분인데요. 개인 사업자 대비 외부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외부 투자를 받으시거나 각종 이런 일들을 하실 때는 개인 사업자로는 조금 힘들고 법인으로 하셔야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의 규모를 키워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법인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좀 빠르게 법인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못해도 당기순이익이 1억 이상이 되고 이제 세율 구간이 걱정되는 시점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법인으로 전환에 대한 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율 차이의 속임수라고 써놨는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에서 45% 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어 있고요. 법인 사업자 세율은 2억 원까지 10%, 똑같이 2억 원이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8%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8%의 세금이 덜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단순히 세율이 진짜 정말 낮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로 세금을 내는데 법인에서 남는 이익을 개인으로 또 가져오시려고 하면 급여나 배당이나 뭐 이런 각종 소득 신고를 하고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또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법인으로 세금 내고 소득세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혹은 두 번이나 세금 내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이득이 맞냐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 해에 남는 이익을 무조건 전부 과세를 하고요. 법인 사업자는 그 남는 이익을 내가 개인 소득으로 갖고 오는 시기라 금액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여기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억 원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 나는 좀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개인 사업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40%에 육박하는 세금을 그 해 매년 납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이 5억이 나는 이익을 법인에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세율을 조금 내고 대신 대표님이 그 해 5억을 다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뭐 8천만 원, 1억 정도만 1년에 가져가시고 남은 금액은 계속 법인에서 사업을 위해 재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40%를 부담하고 60% 남은 거에서 재투자하는 것과 10%, 20% 내고 그 남은 8, 90%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 당연히 몇 년만 지나도 그 자산의 증식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남은 이익을 모두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대표님들은 법인 사업자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나는 이익이 충분히 나고 세금을 굳이 지금 당장 소득으로 다 가져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정말 필요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거고 실제로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항목인데요. 대표님들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요거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 거래처에서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뭐 서류도 쓰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해달라라고 하면 발행해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1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주셔야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표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인 업종이다라고 하면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신 분들께서 발행을 안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국세청에 좀 신고를 한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발행을 안 한 걸 적발을 한다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셔야 됩니다. 보통 금액이 좀 크게 된다라면요. 가산세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되고요. 주요하게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인 업종들은 이제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병원, 치과, 한의원 같은 보건직군이나 학원, 운전학원 등 이런 소비자가 주된 매출처인 경우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놓치지 않고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제가 또 스타트업이나 그런 법인들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고민하시는 게 사업 초기 같이 하신 그 분들께 주식을 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스톡 옵션 이런 개념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가 이 직원한테 높은 급여를 보장해주지 못하지만 같이 회사를 키워서 가치를 상승시키면 이 주식을 나눠줘서 향유를 좀 시켜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가끔 미팅 때 들어보면 그 대표님께서 한 10%, 20%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항상 제가 식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들을 좀 직원분들한테 주식을 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꼭 이 플로어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표로 하는 기업 가치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향후 매출을 어느 정도로 올릴 거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될 건지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 같이 일하는 세무사나 뭐 컨설턴트 분들 같이 좀 전문가들한테 요 정도면 기업 가치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논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결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원한테 내가 이만큼 나눠주고 싶다라는 금액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주식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말만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 주식수가 10,000주인 법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그래서 주식수 몇 주 발행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대표님께서 목표하는 기업 가치가 200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A 직원한테 주고 싶은 대가가 1억 원이면 저희는 200억 그 기업 가치 중에 1억 원치만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나누기 200억을 하면 0.005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주식이 총 10,000주가 있죠. 그래서 10,000주 중에 0.005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50주만 주면 되는 거고요. 50주는 10,000주 중에 저희가 0.5%이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줘야 되는 지분율은 0.5%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 섣불리 20% 뭐 한 30% 직원들한테 줘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나중에 기업을 키워서 외부 투자를 받거나 혹은 그 직원과 조금 사이가 틀어졌을 때 이 주식을 준 게 좀 발목이 잡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서 주식을 주기 전에 같이 일하시고 있는 세무사님이나 컨설턴트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지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상법상 3%의 주식만 갖고 있어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3%도 굉장히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주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주시는 거는 정말 조심히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중에 하나인데 법인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방법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이 정해진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서 갖고 오는지가 대표님의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급여로만 가져오셔도 안 되고 배당으로만 가져오셔도 안 되고 퇴직금으로만 가져오셔도 안 돼요. 이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가져오셔야 대표님들 절세에 좀 유리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여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자가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주주총회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큰 고민이 없이 그 결정된 만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중소기업인데 주주총회 매년 상법상 서류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적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여인데요. 상여금, 인센티브 다양한 명목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세법상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급여랑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표님들은 급여와 상여를 어떻게 나눠야 세금을 덜 내나요? 사대보험을 덜 내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상여도 급여랑 똑같기 때문에 급여와 상여를 나눈다고 해서 사대보험과 소득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적게 설정하고 상여 높게 설정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 동일하고요. 오히려 임원 상여금을 높게 갖고 가면 임원 상여금 같은 경우는 상여금 지급 규정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급하려는 상여금이 그 지급 규정 내에 있는 금액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주로서 회사에 남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지분율만큼 갖고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배당이기 때문에 주주여야 합니다. 이거는 대표자나 임직원이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반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주기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린 자녀, 1살, 2살, 갓 태어난 자녀도 주주기만 하면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지분율만큼요. 네 번째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받는 금액인데요. 임원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퇴직수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준으로 2배수까지 인정이 되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산출할 때 공제도 많이 해주고 적용되는 세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퇴직금 규정 정비하시고 퇴직금 적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